자, 역시나 또 개념편 한번 펴봅시다. 아, 나랑 했나요? 한번 해볼까요? 아, 무서워. 자, 개념편에서 다시 한번 목차 한번 봐주세요. 얘도 대단원 3개잖아요. 그쵸? 3가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3학년 1학기는 조금 특이해. 3학년 1학기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공부하려고 앞부분을 공부하는 거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가지고 함수까지 활용해 버리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정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다 알아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자라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되나요? 그거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또 가도 또 해요. 근데 지금처럼 자세하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어차피 선행이구나.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처럼 자세하게 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가서 없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한 번 할 때 최대한 자세하게 해놓으면 계속 편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그러니까 제곱근과 실수부터 시작입니다. 항상 대부분 대단원의 시작은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걸 수체계를 확장시킬 거고, 그 전에 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약속에 대한 정의부터 알고 가자 이거예요. 됐죠? 자, 얘는 이제 8쪽을 펴보시면 돼요. 그 8쪽에서 제곱근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거기에서 무엇이 제곱근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어떤 문장인지 혹시 보이실까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한 제곱근이 아니라 인식한 뭐 어떤 용어의 정의처럼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제곱근이란 건 그냥 이걸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 x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 이 표현을 통째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얘부터 시작이니까, 얘부터 시작해서 얘 가지고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얘만큼은 기억하면서 가셔야 돼요. 다시요. 다시 반복을 계속 할 거예요. 봐봐. 나는 문장으로, 그러니까 어떤 글씨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 x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 이게 제곱근의 정의거든요. 됐을까요? 한 번 더 갈게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 x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 됐을까요? 그렇다면 이 x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럼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서 또다시 한 가지 이야기 더 합시다. 제곱하여 a가 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 그러니까 음수는 그러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곱할 거야. 그러면은
음수를 제곱하면 음수 곱하기 음수고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 곱하기 양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 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을까요? 그 얘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쵸? 여기까지. 다시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쵸? 그 x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야.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곱근을 구하여라 하면 x를 구하여라야. 그럼 그 x는 뭐와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와 같다. 됐나요? 요 얘를 우리가 이 상황에서 x 제곱근을 구한다라고 하면 양변에 뿔마 루트를 씌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거예요. 됐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 x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 단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요 a는 음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선행 부분은 정리하는 걸 좀 마지막에 해볼게요. 이렇게 통으로 정리하는 건 마지막에 해볼게요. 얘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 볼게요. 자, 그럼 필수 문제 봅시다. 위에 좀 읽어볼까? 그래도 제곱근의 뜻이 이렇고, 그쵸? 개념에서 제곱근의 뜻이 이렇고, 여기 1, 2, 3번을 보면 1번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그 수의 절대값은 같다? 그럼 결국 이 얘기죠? 네. 그쵸? 2번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면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금방 했던 얘기. 0의 제곱근은 얘가 0이니까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그냥 0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다. 요거까지 알고 가자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필수 문제 가서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1번 봅시다.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를 찾아라. 다시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9가 되었을 때 제곱하여 9가 되는 수 찾으려니까 x 찾으라는 얘기죠. 그쵸? 걔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에이씨. 이게 내가 나중에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나중에 설명 다시 해줄게요. 미안합니다. 원래 이거 맞는데 얘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네. 그냥 제곱하여 9가 돼서는 3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2번 x의 제곱은 25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제곱하여 25가 되는 두 개의 수 찾으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3번 0의 제곱근은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요거 했던 걸 가지고 1-1번을 한번 1, 2, 3번 풀어봐 주세요. 빠르게 합시다. 네. 근데 그날 숙제 못 해오면은 남아서 하고 가요? 그랬으면 해요. 원래 그랬던 거죠? 원래는 그냥 안 하면은 다음 숙제 때 그거가 다 합쳐서. 그래? 네,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하고 가라 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부모님이랑 나는 항상 어떻게 아마 그거 같은 그러네. 조용. 뭐 못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그때 해결 안 하면 밀려요. 항상. 그래서 항상 바로바로 해내는 게 중요해. 자, 1-1에 1번 봅시다. 제곱하여 64가 되는 수를 구하시오. 그럼 88에 64니까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 2번 x의 제곱은 0.36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이 얘기는 제곱하여 0.36이 되는 두 개의 수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쵸? 플러스 0.6과 마이너스 0.6. 3번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정답이겠죠. 그쵸? 커서요. 고등학교 가면 있어요. 근데 얘를 밑바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허수 단위라는 걸로 표현을 하지 음수를 갖다 쓰진 않아요. 네.
자, 필수 문제 2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셔. 자, 1번. 16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곱하여 16이 되는 두 개의 수 찾으란 얘기죠. 네.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입니다. 2번. 0.01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역시나 제곱하여 0.01이 되는 두 개의 수 찾는 거니까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자, 3번 25분의 9의 제곱근 거, 그러니까 x의 제곱해서 25분의 9가 되는 거 찾으래요. 그 얘기는 5분의 3, 플러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4번 얘가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봤는데 얘 음수일까요? 얘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3의 제곱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쵸? 제곱해서 3의 제곱이 되는 수, 즉 9가 되는 수 찾는 거니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2-1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4개 얼른 풀어봐 주세요. 근데 이것도 남아서 문제 푸는 거예요. 얘는 남아서 문제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50문제. 100문제 푸고 가는 거요? 아니야, 50문제. 중위는 문제 안 풀어요. 수업 전에. 수업 전에 주의. 수업 후에 우리가 이제 연속 수업이니까, 그죠? 중간에 풀 수가 없잖아요. 그쵸? 50문제 잘 쉬워요? 응? 쉬워요? 쉬운 걸로만 했어요. 저는 쉽지 않을까. 그러면 뒤로 갈게요. 자, 2-1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1번 121의 제곱근을 구할 거니까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11. 2번 0.04의 제곱근 구할 거니까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3번 7분의 6의 전체 제곱의 제곱근 구할 거니까 플러스 7분의 6, 마이너스 7분의 6이죠. 4번 마이너스 0.5의 제곱인데 다시 한번 마이너스의 0.5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제곱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되니까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궁금한 거 질문해 달라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고, 그쵸? 헷갈리거나 모르겠는 거 질문해 달라는 거야. 혹시 있으실까요? 없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 갑시다. 9쪽. 내가 왜 앞에서 요 개념 확인 문제들이 왜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했냐면 요 설명 안에 지금 8쪽과 9쪽 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다시 한번.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 x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 그쵸? 이제 이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9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뭐 교재에 있는 거 요건 어차피 얘가 양수. 0인 경우는 왜 얘기 안 할까? 그러네. 필요가 없네. 그쵸? 어차피 0일 땐 0이니까 루트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 쓸 때는 a가 0인 경우만 이야기하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쵸? 요때도 뭐 이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쵸? 0이라고 보면 되니까. 자, 개념 확인.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a가 1부터 10까지일 때 이 표현을 할까? 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은 얘가 플러스 루트 a를 그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루트 a를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그쵸? 요 얘기도 안 했네. 내가 너무 했네. 이 기호의 이름이 루트입니다. 그쵸? 요건 그쵸? 기호의 이름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루트란 기호를 가지고 쓰면 됐고요. 그래서 봅시다. 개념 확인. 뭐 요대로 하라는 거니까 a가 1일 때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1인데 어쨌든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루트 1은 그냥 루트를 생략해서 1로 써도 상관없다. 같은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1은 마이너스 1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쳐서 뿔마 1로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제곱근을 다 합쳐서 얘기한 거죠. 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됐죠? 이 둘이 같은 거냐? 아니요, 다른 거예요. 됐죠? 자, 다시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라고 하며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때 a의 제곱근 x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됐지? 제곱근 a는 뭐냐면 얘 양의 제곱근 a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보를 많이 생략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제곱근 a라고 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읽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실제로 제곱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a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하면 제곱해서 a가 되는 x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뿔마 루트를 씌워줘야 돼. 됐죠? 근데 제곱근 a라고 하면 그냥 그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을 읽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트 2야. 얘는 한글로 제곱근 2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됐죠? 근데 2의 제곱근을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다르죠? 됐을까요? 얘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준 하나만 딱 잡으면 됩니다.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그쵸? 그래서 그 x의 표현은 뿔마 루트 a로 한다.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하면 뿔마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됐을까요? 이거 되게 헷갈려. 처음엔. 제곱근 3, 얘는 그냥 플러스 3, 루트 3이고요. 3의 제곱근, 얘는 뿔마 루트 3이고요. 됐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떻게 불러요? 음의 제곱근 3 이렇게 부릅니다. 한글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빈칸 한번 채우기 시작합시다. 자, a가 2일 때 a의 양의 제곱근, a의 음의 제곱근 있고요. a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뭘 써주면 돼요? 뿔마 루트를 씌워줘서 써주면 됩니다. 제곱근 a는 그냥 읽는 거니까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개념 확인 a가 3일 때 쭉 해주실래요? 쭉 해주시는데 우리 요거까지 압시다. 요거까지 압시다. 그 루트 4라고 하면 얘 의미가 뭘까요? 다시. 자,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됐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걔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럼 얘 의미는 뭘까요? 그렇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 의미가 뭐라고요? 제곱하여 4가 되는 수. 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뭐? 2로 알고 있다고. 거기에 마이너스 2도 있죠. 그쵸?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면 그냥 2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근호 안에서 제곱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2의 제곱 이런 형태라면 됐죠? 이 제곱과 근호는 같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되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에서 다 나온 거야.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이건 약속이라고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됐죠? 그래서 그 x의 표현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하기로 약속했어. 그쵸?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32야. 그럼 얘는 32가 아니야. 제곱하여 뭐가 되는 수야? 32가 되는 수를 표현한 거야. 그거를 루트라는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뭐 이네? 마이너스 이네요. 이 표현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 x의 표현은 이건 약속이라고요. 뿔마 루트 a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쵸? 그럼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 애냐면 제곱하여 뭐가 되는 애? a가 되는 애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근호 안에는 음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얘는 얘기하지 않는다. 단지 얘한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는 존재한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근호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제곱해서 근호 안에가 되는 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근호 안에가 어떤 제곱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면, 그쵸? 제곱해서 얘가 되는 애니까 결국 얘가 답인 거죠. 얘인 거죠, 결국. 그쵸? 다시. 루트 9잖아요? 얘 의미는 뭐예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아이. 그쵸? 그렇다면 이 9라는 아이는 3의 제곱해서 만드는 아이잖아요. 그쵸? 얘 의미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아이잖아. 그럼 결국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다면 실제로는 얘라는 얘기죠. 만들 수 있다면. 그쵸? 그럼 우리가 이 근호라는 걸 왜 썼을까? 얘 이런 아이 때문에. 얘의 의미가 뭐라고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근데 얘는 무한소수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루트라는 기호를 개발을 했다고 해야 되나? 발명했다고 해야 되나? 그쵸?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정의 내린 거예요. 이렇게 쓰자. 됐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얘는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쵸? 되나요?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이 관계를 알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예요. 물론 반대로도 볼 수 있으면 얘들끼리 연산할 때 편해지거든요. 다시. 그래서 근호 안에서 전체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근호와 그 전 제곱은 서로 사라지고 안에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예요. 됐을까요?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되게 잘 곱씹어 봐야 돼. 문장 하나하나를. 어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 x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 그쵸? 그래서 얘의 의미는 뭐다?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에 대한 의미이고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니까 이 근호 안에는 음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빈칸 채우실 때 제곱수 가지고 만든 애들은 원래의 수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 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 빈칸 한번 채워봐 주세요. 9쪽의 개념 확인의 빈칸. 네? 다 했어? 그러면 지금 샤프로 등에 뭐 해요? 막 등 찌르고 의자 긁어요. 헐, 설마 그런 못된 에이 설마. 의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 진짜? 선생님이 몰라서 그럴 거예요. 아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형이? 인생의 대표적으로 착한 사람. 1학년 때문에 진짜. 한 명만 기억나. 아, 지금 하고 있잖아. 하지 말라니까.
응? 근해 공식 배웠어? 근해 공식 여기서 하잖아. 네. 언제 배웠대? 저희는 약간 진로를 음. 나가고 복습하는. 아. 아, 지금 복습 단계야? 네. 그러면? 저랑 아. 좀 좋았다.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네. 자, 한번 채워봅시다. 3의 양의 제곱근이면 루트 3 플러스라고 할까? 음의 제곱근이면 마이너스 루트 3이죠. A의 제곱근 구하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제곱근 A는 그냥 읽는 거니까 루트 3. 요거죠. 자, 4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4인데요. 플러스 루트 4인데 그냥 2로 읽어달라고요. 플러스 2로.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4인데 얘 마이너스 2로 읽어달라고. 그쵸? 자, A의 제곱근 구하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인데 얘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한번 읽어달라는 얘기죠. 그쵸?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4예요. 근데 얘도 그냥 2로 얘기해 줍시다. 이렇게. 자, 5 같은 경우 양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5,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5, 제곱근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A의 제곱근 A는 루트 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6 봅시다. 6의 양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6,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제곱근 A는 그냥 읽은 거니까 루트 6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7의 양의 제곱근, 제곱근 중에 양수 플러스 루트 7,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7. 자, A의 제곱근이라면 실제로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제곱근 A는 읽는 거니까 루트 7이라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A를 7로 바꿔보시면 돼요. 이제 8 봅시다. 8의 양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8,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8, A의 제곱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제곱근 A면 루트 8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9. 양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9,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9, A의 제곱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그리고 제곱근 A면 루트 9인데 이제 이 루트 9가 결국은 뭐와 같다? 3과 같다. 3으로 바꿔주세요. 자, 10 양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10,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10,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을 얘기하는 거고 제곱근에는 읽은 거예요. 루트 10이 그냥 제곱근 A랑 같은 아이입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 이런 애들의 이름이 뭐다? 제곱수. 그쵸? 근호 안이 제곱수면, 그쵸? 밑만 쓰면 된다. 그쵸? 그럼 제곱수의 특징은 뭘까요? 제곱수. 어떤 아이가 제곱수예요?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거요.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수야? 아, 걔의 특징은 뭘까요?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수가 제곱수입니다. 얘의 특징은 뭘까요? 루트를 씌워도 자연수가 돼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인 아이. 소인수분해 했는데 지수가 짝수면 걔들은 제곱수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얘 제곱수예요. 그럼 뭐의 제곱일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됐을까요? 그럼 루트가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럼 우리는 얘는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3이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야? 12. 될까요? 이거 좀 있으면 나오니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필수 문제 갑시다. 지금은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요. 칠판 지웁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칠판 지웁니다.
필수 문제 3번에 3번 다음을 근으로 사용해 나타내시오. 1번 11의 양의 이 루트를 근호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나 자꾸 용어 생략을 용어를 자꾸 까먹어 버리네. 루트라고도 부르고요. 근호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자, 다음을 근호를 사용해 나타내시오. 1번 11의 양의 제곱근 구하래요. 그러면 a의 제곱근 구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인데 양수 구하래요. 이렇게. 2번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 구하래요. 자, 2분의 5에다가 루트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음수만 얘기하래요. 이렇게. 3번 13의 제곱근 구하래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을 모두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4번 제곱근 13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읽은 거래니까요. 그쵸? 3-1번 빠르게 해봐 주세요. 자, 3-1의 1번 17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냥 루트 17 플러스 요거 주고요. 2번 0.5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0.5한테 풀마 루트 중에서 음수인에 얘기하면 되고요. 자, 2분의 3의 제곱근 구하랬으니까 2분의 3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제곱근 26을 구하래요. 얘는 읽은 거예요. 루트 26을 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문제 4번 봅시다.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내래요. 자, 루트 25가 있어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래요. 자, 제곱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 의미는 뭐예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25가 되는 수인데 양수, 음수? 양수. 2번 마이너스 루트 0.09. 자, 제곱해서 0.09가 되는 수는 누구예요? 0.3 거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3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래요. 자,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는 누구예요? 8. 자, 루트 81분의 1입니다. 자, 제곱해서 81분의 1이 되는 애는 9분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부호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쵸? 혹시나 얘의 제곱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없으니까요. 됐을까요? 자, 빠르게 4-1번 한번 해봐 주실래요? 자, 가봅시다. 4-1번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니까 4. 마이너스 가고 0.4 제곱해서 0.49 되는 애 0.7.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제곱해서 100이 되는 애 10. 자, 얘 부호 뭐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 36분의 25가 제곱해서 36분의 25니까 6분의 5 됐습니다. 개념 쏙쏙 익히기. 얘도 빨리 풀어봐 주세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났지? 쉬운 거 맞아요? 아니 16은 다음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너 일단 루트 씌워놓고 봐. 그럼 제곱해서 169가 되는 수 얘기하는 거니까 13. 맞네 그냥 이거. 아니 쉬운 사고 쳤는데 어이가 없네. 대체 이건 형 거잖아.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너니까 그래. 그럼 6살. 아 빨리 해! 뭐 하는 거야? 난 마음이 급해. 빨리 해. 다 했어? 선생님 변성기. 아니, 여기 다 하라고. 뭐 하는 거야? 10쪽 다 하시면 됩니다. 네, 10의 제곱근 풀마 루트 10 아니에요? 그렇죠. 답을 이제 0의 제곱근이 하나이 되죠? 네, 0 하나요. 0도 하나라고 쳐주면 네, 비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0도 수잖아요. 그죠? 형 음수의 제곱근이 음수가 없잖아. 없다니까. 아 그렇지. 이상 오해를 했어. 왜 이래 좀 진심이에요. 자기 연결했어. 니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루트 64는 그냥 8이잖아. 지금 비읍이야. 지금 니은. 치우가 비읍은 안 되는데. 내가 기억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 그만이지. 맞다. 아이씨. 양념밥 있잖아. 비읍 맞대? 자, 가봅시다. 1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1번에 1번 제곱근 구하는 거니까 뿔마 루트 씌워버리면 돼요. 됐나요? 얘도 뿔마 루트 씌울 건데 얘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서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인데 4분의 1은 제곱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봐버리면 되겠죠. 그쵸? 얘 뿔마 루트 씌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25인데 그럼 0.5의 제곱인가요? 그쵸? 0.5 이렇게.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9야. 169는 13의 제곱인가요? 13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제곱근 구하는 거 맞죠? 0.7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7.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루트 36은 얘는 6이죠 그냥? 그쵸? 그러니까 6의 제곱근 구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41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근 구하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루트 1.44는 결국 1.2인가요? 네. 맞죠? 1.2.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얘는 7분의 3, 얘 제곱근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네. 저거 필마 4분의 1 아니에요? 이번 저거 4분의 1. 얘요? 얘 제곱근 구할 거잖아. 네, 그럼 4분의 1. 맞네. 미안합니다. 아, 그것도 A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한테 A 한 거야? 미안해. 조심할게. 루트를 안 씌운 거랑 씌운 거랑 다시 2하고 루트 2는 같을까 다를까? 얘 의미는 뭐다?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얘는 2이고 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이고. 아, 여기서 얘가 루트 36은 결국은 6이죠? 그러니까 6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겁니다. 6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표현을 이 6을 그냥 루트 36으로 표현해버려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럼 위에 그 0.25는 네. 루트를 안 씌워요? 0.25요? 아까 그 하면은 0.5 되잖아요. 아, 얘는 0.25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루트 36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루트 36은 결국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6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0.25는 얘는 그냥 루트가 없잖아. 얘는 그냥 0.25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고. 됐을까요? 다시 한글로 적어줄게요. 0.25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있고 루트 36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구하면 돼. 그쵸? 근데 얘는 실은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결국 얘가 얼마라고? 6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6으로 봐버려서 6의 제곱근을 구하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2번 갑시다. 다음 보기 중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고르시오. 기억 10의 제곱근은 10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1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입니다. 니은 루트 64는 우리가 루트 64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라고요? 8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8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다. 아니죠. 그냥 8이지 뭐. 그죠? 디귿 0의 제곱근은 한 개뿐이다. 맞습니다. 리을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미음 마이너스 5의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뭘로 봐라? 5의 제곱으로 바라봐 버리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5의 제곱의 제곱근, 얘의 제곱근과 얘의 제곱근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아이니까. 그쵸? 자, 비읍 양수의 제곱근은 절대값이 같은 양수와 음수 두 개이다. 얘도 맞죠? 그쵸?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디귿, 미음, 비읍이 답입니다. 자, 3번 봅시다. 다음 중 그 값이 넷과 다른 하나. 자, 4의 제곱근 구하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답이죠. 1번은. 자, 2번 제곱근 4란 얘기는 루트 4, 즉 2인 거죠. 3번 제곱하여 4가 되는 수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를 찾아라. 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4번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고요. 5번 얘를 만족시키는 게 했으니까 그냥 5번도 답도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다음에 4번 문제 4번. 자,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을 얘기하래요. 자,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 얘기하래요. 얘 무슨 얘기냐면 4의
음의 제곱근 얘기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 중에 음수 얘기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2가 a인 거죠.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 9의 전체 제곱의 양의 제곱근. 그럼 결국 얘는 9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운 것 중에서 플러스인 거 얘기할 거니까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쵸? 얘가 b.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9니까 답은 7 이렇게 됩니다. 어우 깜짝이야. 됐죠? 자, 우리 이제 뭐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건데 얘를 좀 정리하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제곱근의 성질. 개념에서 성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증명이 끝나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가 있냐면요. 4가지가 있는데 뭐 그거야. 여기 어딨냐. 루트 a를 제곱하잖아요. 그럼 a가 된다라고 알잖아요. 됐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그냥 알고 가자.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애 있잖아요. 그쵸? 얘도 그냥 a가 된다라고 알자. 됐죠? 또 뭐 있어? 안에서 제곱. 안에서 제곱이잖아요. 그럼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이 없다. 그죠? 일단 a가 양수일 때. 얘는 a가 양수일 때만 이야기합시다. 그럼 얘는 그냥 a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에서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얘랑 같다라고 봐버리시면 되겠죠. 네. 그쵸? 그래서 얘도 a가 된다. 이 4가지는 다 된다라고 알고 가자 이거죠. 단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0보다 클 때. 됐나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러면 다시 이 상황에선 a가 음수인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a가 음수일 때도 근호를 없애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a를 마이너스 2라고 봅시다. 근데 문자로 내가 a를 쓸 거야. 실제로 마이너스 2인데. 됐죠? 쓸 건데 이 a 자체를 내가 못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a에 제곱이 있어요. 됐죠? 근데 내가 이 a라는 애 자체의 부호를 못 바꾼단 말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양수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얘가 a가 음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실은? 안 돼요. 그죠? 왜? 얘 마이너스가 나와 버리잖아. 그쵸?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어디서 이런 애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11이라고 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양수로 나와 버리잖아요. 근데 이 a가 음수라는 것 자체를 못 바꿔. 됐죠? 근데 결과는 양수가 나오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이 상황에서만 안에서 제곱인 상황에서만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된다 이거야. 결론은 이거다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뭐냐면 다시 제곱근의 성질은 a가 양수일 때만 이야기하거든요. 됐죠? 그러면 딴 때 그 밖에서 제곱인의 얘 같은 경우는 뭐 얘도 마찬가지긴 한 얘는 뭐 이렇게 바라보면 되니까 밖에서 음수인 얘 같은 경우는 됐죠? 얘 같은 경우는 그 a가 음수인 경우는 써먹질 못하는 성질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얘는 다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해. 근데 만약에 안에서 제곱이잖아요. 요것만 좀 신경 쓰자예요.
안에서 제곱인 경우는 근호를 벗길 수 있는데 근호를 없앨 수 있는데 없애는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긴다 이거야. 이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A가 음수잖아요. 그죠?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되겠다 해요. 됐을까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일 때도 가능하니까 이 등호는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요거까지 알자. 이게 이제 다음 단원에 얘기하는데 일단 요 성질 가지고 요 페이지 지나갈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요게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갑시다. 자, 다시. 성질 요거 그냥 제곱하면 근호가 사라지고 A가 나온답니다. 단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요 성질들은 일단 자 봅시다. 필수 문제 5번에 1번 루트 7의 전체 제곱이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7 써버리면 돼요.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없어지고 얘는 플러스 바니까 0.8 적으시면 되고요. 요 마이너스는 없앨 수 없어요. 대신에 얘는 플러스가 되고 10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나요? 다음에 얘는 그냥 없어진다 3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얘가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얘는 괜찮아요. 그렇죠? 안에서 제곱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안에가 음수이면 안 돼. 근데 요 안에서 제곱인 건 어차피 결과가 양수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놓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11이 된다고요. 그렇죠?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갈 거고 플러스로 바꿔놓고 보고 없어질 거니까 5분의 2로 봐버리면 된다고요. 됐을까요? 자, 5-1번 빠르게 볼 수 있겠죠?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5-1의 1번은 마이너스 5고요. 2번은 3분의 1, 3번은 마이너스 13, 4번은 마이너스 9, 5번은 0.4, 6번은 마이너스 7분의 3입니다. 혹시 헷갈리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자, 이제 필수 문제 6번 갑시다. 이제 계산할 겁니다. 계산할 건데 제곱이면 그는 없앤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2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더하기 얘기 그대로 가고 3이고 답은 5이고 이렇게. 자, 얘 3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고요. 자, 얘 4 곱하기 6 빼기 7 24 빼기 7 17인가요? 자, 얘 8 곱하기 0.5 빼기 3 곱하기 3분의 4 그쵸? 그러면 4 빼기 4 0 이렇게 되나요? 자,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금방 왔을 때 없으면 밑에 있는 거 6-1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옆으로 이동해서 문제 푸는 거요? 그래야 돼요.
자, 답 불러드릴게요. 6-1에 1번 마이너스 2, 2번 4, 3번 4, 4번 마이너스 5. 혹시 이해 안 되거나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3번? 3번 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루트 36. 그럼 얘 그냥 2이고요. 더하기 3분의 1 되고 곱하기 6이 되겠죠? 곱하기 먼저 계산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또 있을까요, 혹시? 자, 12쪽 넘어갑시다. 금방 얘기했던 거 다시. 안에서 제곱은 결과가 양수가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수 갖고 할 때는 그냥 내가 양수로 바꿔서 봐버리면 되잖아. 근데 문자 갖고 할 때는 이 문자 자체를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양수가 되게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실은 얘와 우리가 절대값과 해결하는 방법이 똑같다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붙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 결과는 뭐예요? 2. 플러스 2의 절대값 붙였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2. 무슨 얘기야? 결국 절대값 붙이면 그 결과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되나요? 얘 또한 마찬가지란 거예요. 안에서 제곱이네. 제곱과 근호가 없어져서 나오는 결과는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A의 절대값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가 양수면 그대로 써주면 되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과 안에서 제곱하는 거에 루트 씌운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렇게 써먹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걸 뭐 같다라고 보진 않지만 고등학교 1학년 가서는 얘는 같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해결하는 방법이 같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연습하는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루트 2x의 전체 제곱, 문자가 들어가져 버렸잖아요. 그쵸? 이럴 때 얘는 결과가 항상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어떻게? 2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나옵니다. 자, 2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2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항상 두 가지로 나오게 돼 있어. 그쵸? 그러면 x가 어떨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상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쵸? x가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등호 뺐네. 빼고 봅시다. 그래도 돼. 자, 1번 x가 0보다 클 때는 2x 써주시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2x 써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2번엔 그 다음 거 루트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이걸로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얘랑 얘가 없어질 건데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을 때에 따라 나눠진다고요. 자,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요. 됐나요? 이때는 언제야? x가 0보다 작을 때. 맞네.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돼요. 그쵸? 자, 이럴 때는 x가 어떨 때야? 0보다 클 때가 됩니다. 그럼 얘 정리하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쵸? 그래서 2번 x가 0보다 클 때는 2x 써주시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써주시면 됩니다. 순서만 바뀌었죠?
맞잖아. x가 0보다 클 땐 2x,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2x. 위아래 순서만 바뀐 거예요. 됐을까요? 자, 문자가 들어간 식일 때도 똑같이 한다 라는 게 필수 문제 8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쵸? 7-1번 그냥 할까? 왜 이렇게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자꾸? 죽겠네. 필수 문제 8번 갑시다. 자, 이번에 식으로 갈게요. 1번 루트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있어요. 자, 얘도 나오는 경향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자,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와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고요. 이때 x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분배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는 x 플러스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이번에는 요거 안 하고 할게요. 자, 얘가 양수일 때는 x 마이너스 5 그대로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면 되는데 얘가 양수일 때는 x가 0보다 클 때 얘기죠. 얘가 음수일 때는 x가 0보다 5보다 0이래. 5보다 작을 때 이야기죠. 그쵸? 이렇게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x가 5보다 클 땐 x 마이너스 5, x가 5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설명해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자, 13쪽도 가봅시다. 아까 잠깐 얘기한 거 있어요. 제곱수. 어떤 애가 제곱수라고요? 아, 그건 특징. 맞아요. 맞는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를 제곱수라고 부릅니다. 이 제곱수의 특징이 뭐라고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다 짝수인 아이가 제곱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근호 안에 제곱수가 들어있다면 그 자연수로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제곱수임을 확인하는 건 소인수분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수가 짝수냐고. 그쵸? 그래서 필수 문제 9번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루트 45x.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결과가 자연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가 된다는 얘기죠. 아무도 안 봤어. 나 지금 얘기한 동안.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소리는 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다면 얘의 특징은 뭐가 돼야 돼요? 소인수분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 할 건데 x 곱하기 45 소인수분해 한 거 9, 5,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인 거죠. 그쵸? 그럼 얘가 제곱수가 돼야 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가 되게 만들 거야. 그럼 얘 지수만 일단 하나 채우면 되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이. 그쵸? 그럼 x가 5인 경우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5 곱하기 무언가의 제곱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x가 되는 수들이죠. 그쵸?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자, 요 설명 혹시 이해 안 되신다? 그럼 이 설명 갖고 다시 한번 그 밑에 설명을 빈칸을 채워보면 45를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이고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는 5이므로 x는 5 곱하기 무언가의 제곱의 꼴이어야 한다. 따라서 루트 45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은 5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필수 문제 10번 볼게요. 네. 루트 10 더하기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그러면 역시나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해요. 근데 얘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뭐 그게 될까 안 될까? 안 돼.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곱수 가지고 봅시다. 10 더하기 x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10 더하기 x보다 큰 제곱수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큰 거부터. 일단 제곱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쵸? 4의 제곱. 그쵸? 그러면 10 더하기 x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음수 없으니까 10보다 큰 제곱수 중에 가장 작은 애 일단 누구? 그쵸? 맞나요? 그러면 16이 되도록 하는 x는 얼마? 6. 그게 가장 작은 애. 이 다음 것도 되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찾으시는 방법도 있다. 빼면 10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서. 그쵸? 됐을까요? 요거 만약에 나누는 거 있으면 그 지수 빼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됐을까요? 네. 나누는 건 여기서 안 나올려나? 있잖아 여기 네. 9-1에 그쵸? 자, 마음이 좀 급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상하네. 자, 14쪽 제곱근의 대소관계 요거까지도 좀 합시다. 요 제곱근의 대소관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이 있고요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이렇게 갑시다. 그렇죠? 얘는 2의 제곱이죠. 그죠? 1의 제곱이고 요거 필요 없네. 미안합니다. 아니다. 2 합시다. 2 이렇게. 헷갈려 씨. 자, 루트 1은 의미가 제곱해서 1이 되는 수죠. 네. 걔가 1이죠. 네. 그쵸? 루트 2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야. 네. 뭔지 몰라. 루트 3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거든요. 역시나 뭔지 몰라. 근데 루트 4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예요? 4가 되는 수니까 2야. 그쵸? 그럼 결국은 1과 2 사이에 루트 2와 루트 3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쵸? 얘를 이렇게 수 갖고 표현하면 조금 더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루트 1이라 보자 이거야. 그죠? 그럼 넓이로 볼 수 있잖아. 다시 넓이가 2인의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루트 2로 볼 수 있다잖아요. 그죠? 되나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둘 곱하면 2가 되는 거니까 얘를 정사각형의 넓이로 보자 이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살펴보면 당연히 근호 안에가 클수록 넓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요 길이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러니 근호 안에가 클수록 큰 애다. 됐나요? 됐죠? 근호 안에가 작을수록 작은 애다. 이제 그 근호끼리 비교합시다. 그러면 루트 2가 커요? 루트 3이 커요? 루트 3이 크다고요. 이렇게 보자 이거죠. 루트 8이 커요? 루트 9가 커요? 루트 9가 더 크다고요. 이렇게 보자고요. 그쵸? 결국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2와 루트 3을 비교하시오 하면 얘를 차라리 루트를 씌워서 비교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까요? 그 얘는 어차피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 마이너스 붙인 건 절대값이 큰 애가 작은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크기 비교까지 할 수 있겠다. 이 증명은 넓이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같이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네 15쪽까지 개념편도 15쪽까지 좀 해와 주세요. 채점은 다음 시간에 나랑 수업 때 합시다. 얘 또한 빠른 답지 준비해 놓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유형편도 집에서 좀 풀어줘야겠죠? 유형편은 12쪽. 그러네요. 12쪽까지. 그쵸? 실은 13쪽도 마찬가지인데 13쪽은 다음에 갑시다. 시험 보고 가요.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한 문제들 몇 개만 테스트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우는 내가 출력 하나 해줄게요. 시우 거를 내가 출력 안 해서. 요거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시우는 갖다 줄게요. 가방 열렸어. 일부러 열어놨을 때. 너 뭔데 가? 네? 내가 빨리 시험 봐야 돼. 아쌤 저 내일 와. 잠깐만, 요것만 끄고요. 쟤네.